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이번에는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도 걱정이 태산 같고 산더미인데 네, 또 미국 걱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참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거는 걱정할 주제가 아니고 근데 오늘은 이게 미국의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미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이 있잖아. 그거보다 사실 알고 보면 더 좋아. 이런. 항상 좋아. 미국은 요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항상 뛰어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는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까불면 우리 히토류 안 준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잖아요. 미국이 히토류도 막 나오고 생산도 시작하고 막 나온다. 내가 쉐일오일 나올 때부터 이건 길이가 잘못됐다. 뭐든 뭐 좋은 원자재 전 세계가 골고루 나눠 가졌어야 되는데 네. 카드가 잘못 섞였다 분명히. 내가 미국에서 쉐일오일 터질 때부터 느낌이 네. 이상했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그런 얘기 맞죠? 맞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는 하는 겁니까? 또 미국을 부러워해야 되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히토류는 중국이 완벽하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90%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90%까지는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예. 다 장악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예, 요 밑에 있는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예, 이 밑에 있는 빨간색이 중국이고 이게 뭐냐면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해서 산화물 히토류라고 해서 이제 자연에 있는 히토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처럼 막 뭉쳐 있지 않거든요. 예. 다 낮은 농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도 많이 있지만 이거를 다 이렇게 뽑아내서 우리가 쓰는 공산품에 쓰는 히토류로 정제해서 만드는 과정까지가 되게 힘든 건데 예. 이제 그 정제해서 만드는 과정 전에 음. 일종의 원광 비슷한 걸 저희가 산화물 히토류라고 하는데 예. 그 산화물 히토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70%를 생산을 합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중국이 대부분 다 했었는데 미국이 한 2018년도부터 해서 조금씩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72년 만에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기 전에 미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1990년 전후로 해서 중국한테 조금 밀렸던 건데 예. 그때 이후로 다시 미국이 72년 만에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가동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산화물 히토리라고 하는 걸 미국이 2018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예. 그게 반쪽짜리인 게 산화물 히토류에서 실제 정제한 금속 물질의 히토리로 만들기까지는 또 굉장히 또 많은 에너지나 이런 그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실 미국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조만간 시작을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네. 미국이 원래 히토류는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 히토류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희귀한 금속이라고 많이들 뭐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게 희귀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히토류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적게 있다라고 하는 게 툴륨이나 루테튬이라고 하는 물질인 건데 예. 얘네가 금보다는 200배나 많다고 해요, 지구상에. 근데 다만 얘들은 다른 금속처럼 같은 물질끼리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흙 속에서 광물 안에서 흩어져 있는 거죠. 딱 셰일 오일이네.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을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퇴적층이 있는 곳들을 찾는 게 어려운 거고 히토류는 많이 있지만 그런 지역들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예. 미국에는 원래부터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사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히토류를 생산했던 게 미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196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한 광산이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광산인데 뭐 히토류 아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때 처음으로 히토류를 생산을 해서 그때 히토류를 처음으로 생산을 해서 거의 뭐 1980년도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히토류를 미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히토류가 많이 생산이 됐던 이유가 유로듐이라고 하는 히토류 물질이 있는데 이게 그 컬러팁이랑 예. 형광등에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음. 이것 때문에 당시에 히토류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던 건데 말씀하십시오. 이때쯤 1987년
2015년 이쯤 시작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 1987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이 중국 내몽골 지역에 있거든요. 예. 바오빈 오도? 오보? 제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전 세계에 생산하는 히토류의 거의 절반이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1987년도에 덩시아오핑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전략적으로 개발했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을 해가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런 와중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지금 미국이 다시 여기서 궁금한 건 네. 미국이 원래 미국 땅에도 히토류가 원래 원광석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이 생산을 하다가 네. 중국이 이제 생산하니까 미국이 접은 건데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드니까 마치 요소수처럼 워낙 싸게 만드니까 그냥 중국이 싸게 만들도록 냅둔 거고 네. 미국이 그냥 안 만들고 있었던 중국만큼 싸게 만들기는 어려워. 일단 기본적으로 환공오염 문제, 예. 그다음에 경제성의 문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건데 예. 일단 히토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요 정도 단계로 히토류를 만듭니다. 예. 먼저 자연 상태에 있는 히토류를 채굴을 해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요게 자연 상태에 있는 광산에 있는 히토류를 채굴할 원료입니다. 예. 요런 돌들 사이에 그 바스네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광물 그 퇴적물층 광석 이런 것들이 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 잘게 쪼개고 화학물 처리를 하고 하는 등을 해서 히토류 농축물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예. 생겼어요. 이렇게 농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안에는 히토류가 예를 들면 히토류가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저건 순도를 높이는 맞습니다. 과정. 히토류의 정말 많이 퍼져 있는 히토류를 한데 모으는 예. 과정인데 딴 거 없애고. 그렇죠. 오케이. 히토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17개 정도가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히토류들을 또 다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분리해내면 이게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가루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각 히토류별로 다 분리를 하는 거죠. 얘는 뭐 네오디뮴, 얘는 뭐 사마륨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조금 할만한데 예. 그리고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그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토륨 이게 분리가 돼요. 이 토륨이 분리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거죠. 예. 일단 화학물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토륨이 뭐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데 그걸 어디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뭐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계속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히토류를 생산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히토류 산화물을 정제 재련하는 과정에서 또 똑같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석탄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재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이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조금 만들기는 해요. 여기가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중국의 70%고 나머지가 30%인데 예.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게 되면 87%, 91%,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뮴 메탈 같은 경우에는 94%를 중국에서 만드니까 예. 사실 대부분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저 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이 많이 했다. 아니 근데 똑같아요. 질문이 여전히 똑같은데 중국이 싸서 많이 만들었다. 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만들도록 놔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럼 만들면 미국이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가 있냐? 아니면 환경오염은 괜찮냐? 여전히 그 문제는 똑같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2010년에 사실 우리도 기억하지만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를 안 판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그때 가격이 어떻게 뛰었냐면 이때가 그때쯤이에요. 여기 별로 안 뛴 것처럼 보이시긴 하는데 요 단위가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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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배죠. 10배, 예. 1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히토류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예.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미국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냥 얘를 달래서 잘 싸게 만든 걸 잘 가져오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사이가 나빠지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급망을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미국에서 만든 히토류를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싸게 만든 그 다음에 싸게 만들고 환경오염 문제도 없이 만든 히토류와 미국에서 만든 히토류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산 히토류가 이기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어. 근데 지금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고 비싸도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비싸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환경 오염제도 만든다 이거죠? 환경오염 문제는 뭐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처럼 그냥 막 대놓고 환경오염을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나 그럼 더 비싸질 텐데. 그렇죠. 하여튼 계속 비용의 비싸질 문제인 거죠. 텐데 맞습니다. 환경 오염을 더 신경 쓸수록 더 비싼데 할 수 비싸도 없다. 만든다. 비싸도 쓰겠다.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못 믿겠다는 뜻이네요. 이제 미국이 그렇죠. 어. 실제로 그 최근에 중국이 갈륨이랑 게르마늄 요거를 이제 수출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예요.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지만 예.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만드는 최첨단 무기, 근데 음. 국방이랑 안보랑 바로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급망이 막히는 순간 우리가 이걸 못 만들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타개를 하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이제 아예 중국은 완전히 대체 필요 없어. 이제 미국은 우리 자체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만들 거야. 뭐 이런 수준까지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히토리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그 광산에서 예. 연산 1만 톤 정도 규모의 정제 시설을 이번 달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계획은 그러한데 실제로 가동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발표가 나봐야 알긴 하지만 지금 마지막 작업 계속 공장을 돌리면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게 돌아갈 텐데 네. 원래 있었던 공장인가 봐요. 광산은 1952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돌리던 기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시설을 바꾼 거겠죠.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그 히토류를 공급을 했던 마운트 패스라고 하는 광산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예. 예. 얘가 중국에 밀려서 2002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속 주인을 못 찾고 있다가 2017년도쯤에 새로운 업체가 우리가 인수해서 히토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인수를 해서 2018년도부터 다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만 반쪽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히토류 산화물까지는 만들지만 바로 제품 직전에 들어가는 메탈 방식의 히토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다시 중국으로 보내서 정제를 해서 들어왔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적어도 이 광산에서 만드는 히토류만큼은 전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본인들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1만 톤 정도라고 해요. 예. 1만 톤 정도면 대략 지금까지 과거로 봤을 때 미국이 소비하는 연간 물량이랑 비슷하거든요. 8,300톤 정도였다고 하니까 미국 거는 대충 소화된다. 어. 적어도 예전 소비량, 예전 수요로 봤을 때 대충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만큼의 히토류는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생산할 수 있구나. 오. 이게 되는 거예요. 오. 물론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히토류 소비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대충 지금 정도 쓰는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다. 대충 과거에 썼던 것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질 텐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마치 IRA 법처럼 히토류는 반드시 미국산만 써야 돼요. 미국의 기업들을 혹은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산 써야지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같이 가야지만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상업적으로. 그런 게 안 쓰면 비싼데 뭐 아무리 미국 거 자체 조달을 한다고 해도 비싸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물론 무조건 이걸 써라라고 하는 뭐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히토류를 무조건 미국산을 써라라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네. 보조금과 세액공제 그리고 심지어 아.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게 비용으로 원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누가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이요.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아, 그래, 이건- 국유화 이건 한전처럼 그래서 국유화하는 저도 거네.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히토류를 미국에서 만들면 네. 그 백악관이 만들 겁니까? 음. 백악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만들 거라고 하면 그 민간 기업은 좀 이상한 기업이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이 언제 다시 히토류 수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사이 좋아지거나 뭐 전략적인 이유로.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그 회사는 또 망하는 건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를 백악관이 예산으로 만들면 만들어도 민간이 투자하라고 하면
그 나중에 이거 쓸모 없어지면 이거 설비 뭐 백악관이 뜯어갈 겁니까라고 할 때 그 어떻게 결론이 나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되지. 제가 아는 바로는 크레딧이라고 하죠. 세액공제 방식, 그다음에 직접 투자 방식,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물량을 국방부가 가져가는 방식.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야, 참 그 되게 보안 안보의 문제로 다 모든 게 접근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게 물론 미국에도 히토류가 많이 있기는 할 테지만 예, 예, 이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환경오염 문제라고 하는 걸 벗어나야 되고 예. 비용도 굉장히 높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 중에 하나가 정제 시설을 이제 곧 있으면 가동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자국에서 생산하는 소비하는 물량만큼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그 13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산화물 히토류가 130만 톤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새로운 광산을 또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예, 아, 요건 아예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 맞습니다. 거다. 그 와이오밍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브룩 광산이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가 새로 그 광산 개발을 시작하면서 마운틴 패스 이후로 72년 만에 처음으로 히토류 광산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여기 그 광산을 산 그 업체가 라마코라고 하는 석탄 생산 업체인데 예. 원래 여기는 요걸 사서 석탄을 팔아보려고 12년 전에 200만 달러에 샀습니다. 고작 200만 달러, 예. 26억 정도 되죠. 예, 근데 지난 5월에 여기서 히토류가 엄청 많이 있다. 한 130만 톤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예.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광산 하나의 시장 가치만 한 40조, 50조 정도가 됐어요. 37억 달러. 그래서 뭐 우와. 떼돈을 벌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그냥 석탄을 팔려고 이 광산을 샀던 건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얘네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히토류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탐사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 라마코라는 업체를 2019년에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서 본인들이 2년 동안 탐사를 해보니까 아 여기에 130만 톤이나 매장이 돼 있네. 예. 그리고 심지어 이 130만 톤은 전체 부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예.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갈륨이랑 게르마늄도 있네. 요거는 무조건 개발해야 돼. 라고 해서 딱 이달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2019년, 2018년도부터 계속 찾아가면서 히토류를 찾아다니면서 여기를 개발해야 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또 새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130만 톤, 적어도 130만 톤이 추가가 되면 이제 미국은 앞으로 당분간은 히토류 수급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중국 제껴도 된다. 뭐 중국을 제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히토류 매장량이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물 히토류 매장량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보면 4,400만 톤으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긴 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직 미국은 23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여기도 130만 톤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다만 130만 톤을 굉장히 짧은 시간 빨리 뽑아 쓰게 되면 당분간은 본인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환경 단체는 반대는 안 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지금 안보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땅에 네. 그렇게 막 더러운 공장을 막 저어서 괜찮겠느냐?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환경단체의 반대까지는 아직 찾아보지 제 눈에 띄진 않았는데 예. 일단 미국에서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주변부의 반대들을 다 이겨내고 최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나와야 허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개발에 착수하는 거라고 뭐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이 되게 재밌는 게 이 환경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어쨌든 예. 본인들이 히토류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히토류를 비싼 값으로라도 만들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뭘 하고 있냐면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 조직 중에 방위고독 연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흔히 뭐 다르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여기서 뭐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기술을 많이 만들었고 인터넷도 만들었고 전자레인지도 만들었고 GPS도 만들었고 여기서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생물 채광 히토류 추출 기술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화산 환경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이제 특정 그 뭐랄까 원소를 가지고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네.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본인들 판단을 해서 어? 이걸 히토류 원소만 데리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이건 미생물이기 때문에 화학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하여튼 미생물 뭔가 그런 걸 이용해서 맞습니다. 히토류를 추출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걔를 이렇게 쭉 뿌리는 모양이네. 네가 좀 채구래와 미생물들아 뭐 이런 건가?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 게 비슷한 공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게 1단계 개발이 당장 내년 초에 완료가 된다고 해요. 예. 이게 완료가 되면 2단계 개발이 시작을 하고 물론 상업화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이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여기 히토류가 많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또 이렇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위쪽에도 많이 있고 이쪽에도 많이 있고 알라스카에도 많이 있고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마운틴 패스 광산 이후에 처음으로 새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고 나머지 곳들도 가동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여기가 상업 생산하기까지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근데 그때까지 이 친환경 공법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중국에서 완벽하게 중국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더더군다나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은 미국은 또 히토류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다. 중국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히토류는 미국도 그냥 같이 생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언제 또 싸울지 모르잖아.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만 뭐든지 하여튼 독점하고 있는 건 불안한 거죠. 누군가 경쟁자가 있는 게. 두 나라가 나눠서 그냥 만들라고. 맞습니다. 두 나라가 같이 미국이 어느 정도만 만들어줘도 중국도 그걸 자원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략 자원화.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도 좀 팔고 저기도 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옆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또 미국의 업자들도 투자를 하죠. 근데 또 미국 정부 돈으로 히토류도 하면 네. 우리도 중국의 히토류를 전략 자원화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미국은 하여튼 뭐든지 하면 다 한다. 히토류도 많고 미생물을 통해서 좀 채굴 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다. 야, 뭐 참 별거 다 하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물러가고 2부에서 과학 이야기로 오늘 돌아오겠습니다. 과학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와우. 오늘은 천문학에 대해서 또 좀 제가 천문학 좋아하거든요. 천문학. 좀 약간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 그게 보면 이제 문학의 일종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따가 별에는 밤. 네, 별에는 밤 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